이번 시간에는 투자 목적으로 많이 상담하시는 무허가 건축물의 분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뚜껑 투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시행령에서 별도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고 각 시, 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시, 도, 조례로 조합원 자격이나 분양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권이 부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조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서 조례의 내용이 일부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거주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적용되는 조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관하여 정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조합이 정관으로 특정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자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에 조합이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중에 이주 정착금이나 주거 이전비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분양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외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어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분양권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서 분양 대상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조례 제2조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종류를 특정 무허가 건축물과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구분하고 있고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은 1989년 1월 24일에 존재하던 건축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축물이 특정 무허가 건축물인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인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조례가 특정 무허가 건축물과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로 나눈 것은 2011년 5월 26일 조례를 개정하면서부터였는데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정관에서 분양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만 분양 대상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1981년 12월 31일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 건축물, 또는 재산세 납부 대장 등 공보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 대장 등 공보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것이 확증되는 무허가 건축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 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을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도 있지만 정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분양권을 정하고 있던 조례가 2011년 5월 26일 개정되면서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개념으로 변경되었고,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되는 시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조례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현금 청산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2011년 5월 26일 최초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 내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무허가 건축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정비구역 지정이 언제 되었는지에 따라 분양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달라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서울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 2011년 5월 26일 이후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이 있었다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1989년 1월 24일 당시 존재한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어야 하고요. 조합이 정관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11년 5월 26일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이 있었다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가진 경우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 요건 외에도 조합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최혜진 수석 변호사였습니다.